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사스 하면은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카우보이가 떠오르는데요. 텍사스가 이런 카우보이의 지역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지역인데요. 반도체, 바이오, 우주 경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미래가 이 지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이곳 텍사스, 그리고 텍사스의 최대 도시인 휴스턴에서 아주 귀한 분이 우리 연합 인포맥스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의 정영호 총영사님 모시겠습니다. 총영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 말씀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연합 인포맥스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 휴스턴 총영사 정영호입니다. 한국과 텍사스 경제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주 텍사스가 중요한 곳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민기업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많으세요. 네, 예. 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8년부터 오스틴 공장 운영했는데 지금 테일러시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그렇죠. 향후 20년간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경제 외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시기 경제 외교 매우 중요하고 또 미국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해서 텍사스를 이렇게 또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급변하는 이 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특별히 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데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수출 경제와 능동적 경제 안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 아닙니까? 우리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의자 또 4월 26일에는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으로 이제 미국에 가셔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안보 과학기술 교류의 이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가 바로 텍사스 휴스턴입니다. 이 텍사스 휴스턴은 세계 에너지 중심 도시이자 또 의료 혁신의 의료 도시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사 존슨 우주 센터를 중심으로 한 이 우주 개발의 중심지인데 이 가운데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오스틴은 텍사스의 이제 주도입니다. 텍사스 행정 도시가 오스틴인데 여기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98년도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약 180억 불을 투자를 했어요. 그건 뭐 한미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그러한 그 규모의 투자인데 텍사스에 그러한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후 조건이 뭐였냐면은 텍사스의 부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텍사스는 세계 여러 나라와 국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는 그런 과감한 정책을 통해서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국내 기업들 마치 미국의 국내 기업들도 텍사스를 유치해 나가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98년도에 진출을 해서 반도체 공장 저도 이제 부임하여서 오스틴 공장을 가봤는데 그 규모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봐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아주 그 자부심을 거기서 느끼고 또 제가 주정부의 국무장관 넬슨 장관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삼성 반도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텍사스에 많은 그 고용 창출의 기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텍사스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인사를 몇 번 받았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제2 공장 오스틴 바로 옆에 테일러시라고 있습니다. 그 테일러시에서 제2 공장을 이제 기초공사를 이제 땅을 파는 일을 시작했는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약 170억 불을
투자를 해서 지금 테일러 공장을 네. 대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건 역시 앞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공급망 확보에 있어서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용인에다가 300조를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메모리 분야에 삼성 반도체의 텍사스의 그 지속적인 투자는 우리 한국과 텍사스의 경제 교류의 미래를 밝게 해주면서 특별히 경제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거에 한국이 텍사스에 진출할 때 경제 교역의 규모가 6이었었는데 2022년 작년도 미국 통계청이 그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 한 해에 328억 불을 투자를 해서 현재 한국이 텍사스 교역 대상국의 4위로 올라섰습니다. 4위로 올라서서 앞으로 한국과 텍사스의 경제 교류는 중소기업도 들어오고 앞으로 또 우주 동맹 관계로 확산되어 나갈 때는 머지않은 시기에 바이오 산업 포함해서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한국 텍사스의 경제 교류는 대한민국이 텍사스의 넘버원의 파트너가 될 거다. 이제 그러한 전망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텍사스의 넘버원 파트너가 되고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가 또 튼튼해지는데 총영사관님의 활약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 경제 안보라는 게 반도체도 정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그런 것이지만은 또 바이오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도 서플라이 체인에 뭔가 문제들을 나라들이 느꼈고 또 바이든 정부도 바이오 분야를 좀 강화하고자 하고 우리나라 역시도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또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휴스턴에서 여의도 면적의 한 3분의 1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단지가 있다고 해요. 텍사스 메디컬 센터라고 하나 TMC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곳이고 또 우리와 어떠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아주 그 미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바이오 헬스 파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이오 의료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TMC 텍사스 메디컬 센터는 세계 최대의 의료 센터입니다. 모든 의료의 종합적인 그 기관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흔치 않은데 여기가 세계 최대이고 우리 시청자들께서 뭐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앤더슨 암센터가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텍사스 칠드런 하스피털 그 어린이 병원이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이 어린이 병원에서는 어린이 심장 수술도 로봇으로 하는 정도로 그렇게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수술하는 곳으로서 그 굉장히 큰 병원. 그다음에 그 안에는 두세 개의 의과대학, 그다음에 간호대학, 약학대학, 그다음에 인력 양성 등 약 이 안에는 60여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60여 개요? 의료와 관련해서 그런 정도로 굉장히 큰 곳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바이오와 관련해서 관심 가져야 될 걸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그 이노베이션 팩토리입니다. 이노베이션 팩토리는 뭐냐면은 TMC가 이 바이오 혁신 기술과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서 대단히 대규모의 그 팩토리를 만들어서 그 오픈을 합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많은 연구 기관들이 들어와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신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텍사스 메디컬의 벤처 자금이 있어요. 벤처 자금이요? 이 벤처 자금으로 이 이노베이션 팩토리에 들어오는 회사들과 그리고 연구센터에게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바이오 기술, 신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 산업이 육성이 되면 이걸 통해서 신약과 바이오 혁신의 새로운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바이오 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 포트. 바이오 포트는 뭐냐면은 휴스턴에서 이 TMC가 휴스턴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혁신 기업의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많은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들어와서 서로 협업하고 연구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 바이오 산업을 진흥시키는 목적을 갖고 만든 곳인데 약 60만 평의 대지 위에 60만 평이요? 예,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5년 안에 완공이 되면은 네. 이 안에만 무려 10만 명의 인구가 상주를 합니다. 10만 명. 네, 네. 그래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투자를 TMC가 네. 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네. 바이오 헬스 관련해서는 동부에서는 보스턴, 네. 서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이렇게 두고 네. 이제 앞으로 제3의 지역으로 네. 지금 미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바로 텍사스 TMC입니다. 아. 그래서 이 텍사스 TMC를 중심으로 한 앞으로 이 바이오 혁신 기업들의 네. 그 앞으로 이 생태계 조성은 네. 굉장히 우리 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네. 진출할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 바이오 산업 쪽은 전부 다 자기네들의 기술과 개발을 통해서 생산된 네. 약들과 협업 체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이런 그 신약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 기업들이 네. 이 TMC의 바이오 포트로 들어와서 네.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관심을 가지면은 네. 아마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에 네. 그런 미래가 굉장히 그 전망이 좋을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네. 관심이 있을 때는 저희 총영사관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네. 저희가 그 TMC 측하고도 잘 네.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재외 공관장 회의 들어오기 전에 TMC 회장을 만나서 네. 그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진출에 관한 네. 그 적극적인 지원과 네. 관심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총영사관에서 우리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해서 그 최대한 우리가 제가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텍사스주 1호 영업사원이기 네. 때문에 열심히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미국 시장 또 넘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면은 총영사관이랑 TMC를 꼭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또 휴스턴에 거쳐가야 될 우리나라의 또 산업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예, 바로 휴스턴에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주를 우리가 인류가 개척하는데 나사가 또 중심이고 또 휴스턴이 중심이면은 우리나라의 또 항공 우주 기업들 또 휴스턴 또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에 실제로 많은 우주 기업들이 모이고 있다고 해요. 네, 예. 네. 텍사스 우주 경제 개발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 네.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신데요. 네, 네. 예. 미래 사회, 특히 네. 21세기의 미래 패권은 이제 스페이스 파워, 다시 말하면 우주력에서 결정된다라는 예, 얘기들을 우주력. 우주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11월 말에 우주 개발 시대를 위해서 앞으로 우주 개발의 국제 연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우주 개발 연대 강화의 이제 중심지가 바로 휴스턴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휴스턴은 말이죠. 그 1968년도에 아폴로를 쏘아 올릴 때의 그 모든 기술을 모든 훈련을 다 어디서 했느냐? 휴스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도착하자마자 네. 본부하고 통화할 때 첫 마디가 휴스턴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으로 예. 전 세계 인류에게 각인이 되었죠. 네. 여기는 주로 유인 우주선 훈련과 우주 정거장 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합니다. 사실상 우주로 나가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달을 가든 화성을 가든 유인 우주선에 사람이 있어서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유인 우주선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휴스턴입니다. 그래서 이 휴스턴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2022년 12월에 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네. 아르메티스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인 우주선 달을 타고 달에 가서 네. 직접적으로 인류의 미래의 삶과 관련한 그 직접적인 이제 탐사를 시작하는 작업인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주 개발을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여러 나라에 나누어져서 역할 분담해서 자본을 모으는, 그래서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약 10여 개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 협약에 참여에 들어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과 휴스턴의 나사와의 유기적 관계, 협조 관계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나사는
그 많은 기술을 가지고 네. 민간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자본 참여를 하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서 알겠지만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네.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가 하는 블루 오리진 네. 이런 회사들의 그 우주 발사대가 전부 다 텍사스에 다 들어와 있어요. 막대한 투자를 하고 네.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의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항공 우주 산업에 진출하는 여러 기업들이 네. 앞으로 이런 회사들 네. 나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스페이스 X와 네. 이제 기술과 자본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우주 개발을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시장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네. 비즈니스적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간다면은 네. 우리 민간 기업들의 그 우주 개발 참여와 네. 그 협력 사업에 길은 많이 열려 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휴스턴 총영사관에서는 제가 지난 1월에 부임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준비해왔던 일이 그 우주 동맹, 한미 동맹에 있어서 우주 동맹의 미래. 동맹. 그래서 이 우주 개발 기술 교류와 이 비즈니스를 앞으로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오면서 9월 초에 휴스턴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9월 초에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네. 참여를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네. 4월 11일 날에 네. 나사 본부 그 존슨 우주센터의 센터장을 만납니다. 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센터장을 만나면은 네. 그 나사의 구상과 네. 그 다음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이 네. 이 휴스턴에 와서 나사와 또 연관 기업들과 어떻게 우주 개발의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거기에 관한 좀 심도 있는 그 대화와 동시에 우리가 9월에 하는 컨퍼런스에 대한 자문을 좀 얻으려고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오늘 듣다 보니까 너무 귀한 답변들을 너무 주셨는데 참 저도 우리나라 국가적 현안인 반도체, 바이오, 우주 이것들을 다 어떻게 더 키워나갈까 다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그 답이 오늘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네, 네. 휴스턴에 예. 텍사스에 있다는 거를 네.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